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이고 제 얘기를 해보자 이곳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제가 당했던 수모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생각하기조차 싫었지만 이 얘기를 털어내야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더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얘기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랑 예비 신랑은 대학에서 만난 옛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세상이 좁다 이렇게 좁은지 저도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엔 이름을 듣고 내가 알던 걔인가 싶었는데 대학 OT에서 얼굴을 보니 제가 알던 초등학생 동창이 맞았죠. 그 사람 또한 절 보고 긴가민가 하다 먼저 아는 척을 해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보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어울려 다녔어요. 사실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그 사람이 먼저 이사를 가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때 예비 신랑은 몸이 안 좋아 잠깐 요양차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온 거였고 몸이 나아지니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사실 초등학생 때도 이 사람과 잘 어울려 다녔는데 대학생 때도 계속 어울려 다니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를 편안함 때문이었고 그 편안함은 점차 사랑으로 발전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저는 이 사람과 운명이란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왜 운명이라고 해도 이게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6년씩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 사람의 주변 환경이나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감정에만 취해 있었어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으니 더 그랬나 봐요. 친구들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이 더 신나하며 옆에서 펌프질을 해댔어요. 니네는 진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요. 그러니 더 마음이 그렇게 굳혀진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저와 예비 신랑은 대학 졸업하고 전 예비 신랑의 군대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취직을 해 예비 신랑의 뒷바라지까지 해주었죠. 그런 시간이 6년이 지나고 예비 신랑은 취직과 동시에 프로포즈를 하였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그의 프로포즈에 응답을 할 수 없었던 게 결혼을 생각하니 집안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살아온 집안 환경 자체가 달랐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솔직히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망설이는 부분이 많았죠. 왜냐면 저희 집은 원래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 농사를 한 거였죠. 근데 제가 중학생 때 농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엄마가 동네 한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그 식당의 주인분께서 몸이 안 좋아져 일을 잘하는 저희 엄마가 그 가게를 인수받았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2의 인생으로 식당을 하시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가게에 나가셔서 서빙과 기타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셨고 주말엔 저까지 나가 엄마 가게를 도왔어요. 근데 식당도 시골에 있으니까 사람이 안 와서 점점 망해갔고 엄마는 망해가는 그 가게를 접고 서울에서 식당을 차려보자고 올라왔어요. 지하실에서 살면서 악착같이 장사를 해 딱 1년 만에 안정적인 돈을 벌 수 있었죠. 저희 엄마 강인한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집안을 일으키실 정도로 이렇게 강인하실 줄은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 또한 엄마 덕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된 거죠. 저의 이런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자란 줄 다들 알고 있었고 저희 집이 식당을 하는 줄도 몰랐죠. 예비 신랑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를 시골에서 처음 봤으니 제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랬더라고요. 특히 더 그랬던 건 남편의 아버지가 강남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셨고 남편의 어머니 또한 번지르르한 강남 사모님이었으니 남편네 집 입장에선 그거 식당 해봤자지 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저희 집 식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하니 남편 부모님께서 날짜를 안 잡으시더라고요. 예비 신랑만 저희 부모님을 겨우 뵙고 그 이후로 뭔가 진전이 안 됐죠.
오히려 그때 바로 끝냈어야 했던 걸까 싶었어요. 그렇게 전 점차 결심했던 결혼의 마음이 시들해져 갔고 남편 또한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는지 부모님과 얼른 약속을 잡더군요. 그 상태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야 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비 시부모 또한 나오기 싫은 자리에 나왔다는 듯 싫은 티를 팍팍 내셨죠.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께서 심하셨는데 저희 예비 시모가 제기했던 첫 질문을 아직도 잊질 못해요. 예비 시모는 절 위아래로 훑으며 너 돈 얼마나 모았니?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첫 만남에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나이도 아닌 돈을 물어보다니 그것도 제가 모아둔 돈이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 예비 시모를 바라봤고 그런 예비 시모도 제 눈빛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어른들 앞에서? 너 지금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모르니? 라고 하셨죠. 그러니 예비 신랑도 웃으며 다른 질문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또 눈치 있게 행동하는데 문제는 예비 시모, 본인 아들의 그런 무마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질문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도 가관이었죠. 너희 집은 뭐 한다고 했지? 라는 말에 전 겨우 대답을 했어요. 그냥 식당 하세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 다요. 라고 하니 예비 시모 허 하고 웃으시더군요. 그 허하는 웃음엔 니까짓게 감히 내 아들을 넘봐 하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를 비웃은 거죠. 그 모습에 왜 그렇게 웃으시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니나 다를까 식당을 비하하는 말들을 어김없이 내뱉더군요. 옆에서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아버님은 그만하라고 하셨지만 예비 신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말이 틀렸어요? 나는 다 맞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셨죠.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마지막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한 말은 기억이 나요. 어디서 식당 나부랭이 하는 집안이 내 귀한 외동아들을 넘보냐고 하는 말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저기요 아줌마 저도 귀하게 자란 외동 딸내미거든요. 라고 내뱉고 싶었으나 그땐 꾹 참았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헤어지자는 그런 말까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따라 나와 미안하다며 한참을 난감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그런 그 사람의 반응에 저 또한 눈물이 다 났어요. 그리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둘만 사랑하면 뭐해. 저렇게 어머님께서 나랑 우리 집을 하찮게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어긋나면 결혼해서는 더 할 거야. 그만하자. 라고 했어요. 이 결혼 불보듯 뻔하잖아요. 어떤 결말이 날지. 그런데 이 사람도 저를 놓지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끈질기만 하는 지독한 사람이라 본인 어머니를 어떻게 볶았는지 결국 상견례 얘기까지 나왔어요. 본인이 어머니에게 확답을 받았다면서요. 밝은 웃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 또한 노력해보겠다고 하셨대요.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본인들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위해 상대방 부모님을 정식으로 처음 만나러 가는 자리니 한껏 준비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 길에 사고가 나서 조금 늦으셨고 예비 시부모님이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모는 오자마자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사람 불러놓고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네. 사고가 난 건 맞다니? 라고 하시는데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 거짓말 하실 분들은 아니세요. 하니 그래? 너는 참 말대답도 또박또박 잘하는구나. 식당 하는 집에서 자라서 그러냐? 어디서 그런 무식한 말대꾸를 하고 있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라고 소리를 치던 그때 저희 어머니가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곤 터벅터벅 들어오시더니 예비 시어머니의 옷을 확 잡아 끈 것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 그리고 늘 아무 말도 안 하시던 예비 시부까지 모두 놀라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엄마! 라고 외쳤고 예비 시모는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봐 이 여편네가 이거 안 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엄마가 야 이화정 너 감히 우리 딸을 이딴 식으로 대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 저희 가족과 예비신랑 가족까지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어요. 그러니 예비시모는 눈을 돌리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돌리는데 엄마가 세상 참 좁다. 나도 설마 했지. 근데 네가 내 딸 남자친구 엄마일 줄이야. 내가 쟤를 업어 키웠어 내 손으로 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엄마와 예비시모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가난한 미혼모의 딸인 예비시모를 저희 할머니와 엄마가 같이 키워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비시부는 놀란 눈을 하며 뭐? 당신이 미혼모의 딸이었다고?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두 분 다 미국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당신 장례식 치르러 미국까지 다녀왔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실수를 하시며 미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러면 말이 되겠네. 너랑 니네 엄마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집에 있는 양말 한 짝까지 다 들고 튀었잖아. 그 돈으로 미국 가서 살았음 말이 되겠네. 그때 니네 두 모녀가 집을 쑥대밭을 만들고 도망간 후로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때 폭삭 망한 거라고 니네 두 모녀 때문에. 걷어주는 애도 모르고. 근데도 10여 년 전에 우리 동네에 잠깐 왔다가 서울 간 거 그것도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도 유분수지. 너 그때 와서 하고 간 짓거리들 네 남편은 알고 있냐? 여보, 당신도 이 여자 알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의 입을 틀어막더니 식당 밖으로 엄마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남은 저희 네 사람은 완전히 넋이 나갔고 예비 시부는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무슨 상황이냐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 또한 저와 저희 아빠를 향해 넌 알고 있었어? 아버님, 저희 엄마랑 알고 지낸 사이세요? 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니 예비 시부가 이 여자 대체 그 시골에서 또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길래 저렇게 사색이 돼서 나간 거야? 하며 나가서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데 예비 신랑도 따라 나서길래 저도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밖에 나가니 엄마와 예비 시모는 보이지 않았고 다 흩어져 예비 시모를 찾아 나섰는데 제가 먼저 여자 화장실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였죠. 화장실에서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내가 언니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조용히 할 거야? 나 이거 다 까발려지면 이혼당하고 재산도 한 푼 못 받아 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희 엄마 너는 끝까지 돈이구나. 너 내 딸한테 먼저 사과해야 될 거야. 안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하시는데 예비 시모는 글쎄 10여 년 전 그날 예비 신랑을 데리고 시골에 내려와 시골 사람들을 상대로 밤마다 노름판을 벌였다네요. 거기서 이마담으로 아주 유명했다는데 엄청난 돈을 벌여들였대요. 저희 엄마도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밤마다 수상한 행동을 해서 아빠 몰래 뒤를 쫓았고 거기서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되었대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얼굴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자매처럼 지낸 사이인데 모를 수가 없었다고 했죠.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느니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니 예비 시모가 덩치 좋은 두 사람을 대동해 입만 뻥끗하면 네 남편이고 네 새끼까지 증발시켜버린다는 위협을 해댔고 엄마는 덜컥 겁이 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덩치 남자 둘이 엄마를 감시했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당연히 초등학생 때라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죠. 근데 얼핏 기억이 나는 건 엄마가 유난히 저를 학교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었던 때가 있었어요. 엄마 말로는 그때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그 덩치 남자들에게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가해를 입었다고 했고 그게 본보기로 아무도 예비 시모가 하는 일에 간섭을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시골 분들이라 순진무구하시고 그런 세력 앞에선 더 아무 소리도 못하니 당하고만 있었던 거죠. 그것도 남자들이 가서 노름을 하니 집에 아주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요? 근데 그때 동네에서 그나마 젊은 저희 엄마가 신고를 했고 그 신고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미 알아차린 예비 시모와 그 덩치들이 그대로 도주를 했다고 했어요. 이미 비닐하우스엔 아무것도 안 남기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는데 나중에 경찰한테 들었을 땐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다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치밀하게 움직인 것 같다고 했대요.
근데 경찰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넘기다가 사건이 끝이 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악연이 있나 싶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걸 알았던 예비 시모가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으며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이 좀 심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뱉은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오늘 들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럼 네 부모도 좋은 거야. 네 엄마랑 네 아버지 맨날 돈에 허덕이면서 불쌍하게 사는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봐라. 돈 걱정 없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라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니네가 물려받는데 너 그거 다 만나니? 라고 하는 예비 시모에게 저기요, 내가 그쪽 같은지 알아요? 그깟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당신 같은 인간 버러지한테 바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식당하는 거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당신처럼 그러고 사는 게 더 불쌍하다고. 당신이나 제대로 살 것이지 어딜 그깟 돈으로 거래를 하려고 해? 당신 아들이나 남편도 이렇게 더러운 꿍꿍이가 있는 거 알아? 라고 하니 예비시모 그 더러운 성격이 어디 가나요? 혼자 길길이 날뛰며 제게 버릇이 없다고 손은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에 나가 예비시부랑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예비시부는 눈을 질끈 감으시며 말도 없이 먼저 가셨고 남편도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날로 결혼은 당연히 쪽이 났고 예비신랑은 제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며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하신다고 결혼만은 그냥 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너네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예비시모였던 사람의 과거를 더 듣게 되었는데 예비시모의 친정엄마가 미혼모의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대요. 굉장히 착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저희 할머니와 저희 엄마도 그 집을 되게 많이 챙겨주셨대요. 근데 은혜도 모르고 엄마네 집에 있는 돈이고 패물이고 싹 다 가져간 걸 보면 아마 예비 시모가 본인 엄마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 옛날부터 가난한 자기 가정 환경을 탓하면서 도끼 가득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대요. 엄마 말이 그런 삐뚤어진 욕망이 결국 화를 일으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만나냐고 걔랑 나랑은 무슨 악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은 한동안 예비 시모의 협박 연락에 시달리셨는데 제가 그런 예비 시모 찾아가서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한테 그딴 소리 짓거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못 먹은 콩밥 지금 먹여준다고 했죠. 증거 다 있으니 각오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이후부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늘이 도와 결혼 직전에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뭐 파혼이랄 것도 없이 예비신랑과 헤어지게 된 거죠. 지금은 이 일이 지난 지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요. 지난달에 동기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에선 그 사람의 어머니는 안 보였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게 물어보는데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운명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제 운명이 아닌 사람이었죠. 저는 한동안 결혼 생각 아예 없었는데 요즘은 좋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단 마음이 부쩍 많이 들더라고요. 언젠간 저에게도 그런 좋은 사람이 올 거라 생각하며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의 긴 이야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집안이 어떤지 잘 알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